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우리 CNU 미래대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CNU 미래대화는 여러분의 어떤 멋진 미래를 위해 몇 년 후에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선배님들하고 집단적으로 대화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저는 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워 멋진 인생길로 안내할 경제학과 안기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패널로 참여하신 우리 멋진 선배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물리학과 졸업하시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계신 진영환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수 치고요. 자, 우리 중원중문학과 졸업하시고 BGF 리테일에 종사하고 계신 우리 이준 선배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경작과 출신이시죠? 메일유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최재혁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재혁입니다. 자, 오늘 좀 진행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그 설문한 결과를 우리가 취합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패널로 참여하신 선배님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집단 대화가 가능한 거죠. 자, 설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한 7개 정도 이슈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어떤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CNU 미래 대화를 시작할 텐데 첫 번째 이슈는 그 취업할 진로를 정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설문 좀 주실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졸업 후에 취업할 진로를 결정했습니까? 첫 번째는 확실히 정했다. 두 번째는 대략 정했다. 세 번째는 찾고 있다. 네 번째는 아직 못 찾았다. 자, 그 우리 후배님들이었을 때, 후배님들처럼 우리 대학생 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했었는지가 좀 궁금한데 우리 이준 선배님은 이제 유통회사 쪽으로 가겠다라고 언제 정도 정했어요? 저는 대략 4학년 말쯤에 정했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진로를 정하자마자 취업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비결이 또 뭐예요? 일단은 제가 관심 있었고 이 회사에 정말 취직하고 싶어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인터뷰하면서 많이. 그러니까 발로 이제 현장을 갔군요. 네네네. 자, 우리 진영환 선배님께서 그렇게 예측하시기에 우리 후배님들은 현황이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못 찾았다. 아직 못 찾았다. 4번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4번이. 네. 그러니까 이제 찾긴 하는데 아직 못 찾았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학년일 수도 있고. 저도 못 찾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아주 우리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더 궁금한데 한번 우리 결과 한번 보죠, 뭐. 야, 우리 선배님들이 예측이 아주 끝내주네요. 우리 진영환 선배님은 이 결과를 보시고 어떤 좀 느낌이 들어요? 대략 정했어도 막상 그 진로를 향해 가다 보면 다시 길이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진영환 선배님이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저는 좀 갈팡질팡하는 성격이 있어서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좀 알아보고 들어가고 그래서 뭐 박사까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중간에 취업으로 경로를 바꾸게 됐었습니다. 우리 최지혁 선배님의 어떤 과거 경험과 기초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진로 선택에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방황도 많이 하고 좀 생각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진로를 결정을 하고 지금 1,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결정했다는 부분이 일단 정말 대견스럽고요. 어느 정도 이제 정했으면은 다른 길을 플랜 B나 플랜 C처럼 이렇게 좀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이게 본인에게 진짜 적합한 진로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요약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설문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하고 대화를 할게요. 자, 우리 설문 또 주실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졸업하기 전에 해야만 되는 것은, 자, 이번에는 우리 최지혁 선배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이미 사실 해봤던 경험이긴 한데, 그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뭐 유학이라든지, 뭐 교환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라든지, 좀 어떤 뭐 해외 장기간 뭐 유럽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꼭 나가는 거를 해외 체험을 하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최지혁 선배님이 직접 해보시니까 너무 좋아서 네, 맞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네네네. 그 왜 그런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나가면은 보는 그 시각 그 견문이 조금 넓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좀 그런 것도 생기고 어느 정도 그 해외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그 안에서 인간관계라든지 뭐 그런 좀 얻어지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후배님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결과를 또 보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대외 활동, 여행, 그 연애, 동아리 보니까 이제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좀 많네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건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후배님들이 이제 비대면 캠퍼스 후에 더 멋진 생활을 우리 박수 한번 응원하시죠. 예, 자, 우리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이제는 이제 대략 우리 후배님들이 이제 어떤 지금 상황이고 또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두 가지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세 분의 선배님들이 또 잊어버렸네. 아니, 제가 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빨리 좋은 얘기를 들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 우리 추첨 또 한번 하시죠. 우리 저녁 시간이라서 이제 좀 푸짐하게 더 주면 좋은데. 자, 우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는 우리 세 분의 어떤 멋진 선배님들께서 전해주실 주옥 같은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리 준비한 그런 어떤 특강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대학생활 때 하게 되는 선택들은 앞으로의 진로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실 때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고민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는 사람을 잘 알아야지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객관화입니다. 자아성찰로부터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이 보는 나의 성격은 어떤지, 나한테 적합할 것 같은 직업은 어떤 게 추천되었는지를 보면서 내 성격과 가치관을 좀 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진로 탐색 없이 취업에 뛰어들지 말고 시간과 지원이 많은 대학생일 때 최대한 많이 도전하고 탐색하자는 것입니다. 저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성공하는 것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히지 말고 프레임 밖에 숨겨진 여러 가지 길들을 발굴하고 그 길들에 한두 발자국씩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같은 경우는 그냥 흘려보내면은 잊기도 쉽고 사실상 그냥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게 굉장히 큰데 이 경험들을 기록해두면은 그것이 좀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 좋아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일기들이라든지 요새는 그런 플랫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좀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두면은 결국에는 분명히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선배님들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거, 자기 객관화도 얘기했고, 탐색하고 시도해라. 뭐 그런 얘기했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걸 자산으로 쌓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그 후배님들은 사실은 그런 진로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차원에서 우리 진로 탐색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설문을 우리가 던지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진로 탐색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준 선배님이 고른다 그러면 뭐예요? 제가 고른다면 전 1번 자기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기 분석? 네. 근데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주변에 지인들도 있고 하면은 진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방법도 이제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사실 나 자신을 아는 건 나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면은 그게 진로 탐색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학생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클릭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보 부족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 시절의 저라면. 근데 네. 지금은? 지금은 자기 분석이에요. 자기 분석이에요? 네. 사실 정보에 대한 거는 충분한가요? 네. 마음만 먹으면?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다 찾을 수 있는데 맞죠. 네. 그 당시에 저는 정보가 없어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후배님들은 어떤 답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후배 네, 우리 후배님들. 1번 아니면 2번이 좀 가장 많이 나와요. 1번 아니면 2번? 네. 우리 이준 선배님은? 저는 2번 아니면 3번. 2번 아니면 3번? 우리 진정한 선배님은? 저는 정보 부족이에요. 정보 부족. 예. 자, 궁금합니다. 결과 바로 보죠. 예. 굉장히 비슷해요. 자기 분석, 꿈이 없음, 그 다음에 정보 부족. 근데 이제 이미 정보 부족은 사실은 우리 후배님들이니까, 아직 저학년이니까 사실은 정보 부족은 사실 그렇게 실제 정보 부족 같은 경우는 선배님들이 오늘 강조한 것처럼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이제 생생한 실질적인 어떤 정보는 부족하죠. 그건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이준 선배님은 현장 가서 직접 만난 거고, 우리 선배님들한테 직접 생생한 정보를 듣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쉽게 해결되잖아요. 선배님들 가서 만나고 현장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자기 분석과 꿈이 없음 이런 것들은 역시 우리 후배님들이 실력이 있어요. 상당히 그쵸. 예, 이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과거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후배들 다시 한번 우리 화이팅 해주시죠. 자, 화이팅 하고요. 자, 우리 주변 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많이 이용하시면 자기 분석하는 노하우도 조금 더 늘을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거 찾는 게 이준 선배님은 어떻게 좋아하는 걸 찾는 거를 우리 후배님들한테 한 가지만 팁을 준다 그러면 어떤 거를? 이거는 제가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건데 네, 아까 강연을 말씀드렸다시피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몇 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그 해에 내가 뭘 꼭 이루고 싶은 건가 있는지 적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의외로 흥미를 발견했던 것들을 흥미를 느꼈던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의외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이기도 했던 것들을 발견하기도 해서 저는 이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용환 선배님께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후배님들은 좋아하는 거 찾기도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팁을 혹시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거를 아는 방법은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해보는 거? 예. 저도 이렇게 타고 스포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스포츠가 나한테 맞을까? 저도 다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해보지 않으면 모르고 해보면 처음 경험했는데 너무 나한테 맞다 이런 게 생겨서 네. 그런 건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보는 게? 네. 우리 후배님들 사실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이런 앱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취업 진로를 지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취미 활동 같은 경우를 도와주는 그런 그 앱도 많고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어떤 유튜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석세스 코드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서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떤 영상이 올라온 건 아닌데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또 원래 의사 이렇게 지망생이었었고 그러면서 시력도 좀 이렇게 잃고 그런 분인데 이 석세스 코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다양한 것도 많이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면서 취미를 찾고 하는 게 클래스 101 뭐 이런 것도 있고 솜씨당 뭐 이런 것도 있고 앱이 그 다음에는 프립이라고 하는 자기개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했던 이따가 또 캡션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려고 하는 목적에 두면 그러면은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 구미가 땡기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를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또 시간을 가장 많이 이렇게 쓰는 것도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왕도는 없으니까 우리 후배님들은 선배님들 말씀 한번 참고하고 또 제 얘기도 참고하셔서 하여튼 대학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 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설문 토크 두 번째. 취업 성공을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의 도움이 어느 정도 효과가 주는지 이거를 한번 우리 후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취업 성공을 위해 선배의 도움이 주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후배님들은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최재혁 선배님?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후배님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네. 용기가 부족해서 용기가? 네, 본인이 관심이 가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 현직자로 다니고 있는 선배한테 1대1로 그렇게 뭐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게까지 이제 어프로치를 할 용기가 안 난다. 용기가 없어서 좀 못 다가오시는 그럴 거지 수 않을까. 있어요. 네. 우리 최재학 선배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가 이해가 이제 가요. 우리 이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취업 준비할 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선배가 이렇게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전공에서는 네. 제가 원하는 유통 분야에 취직한 선배님이 안 계셔서 그렇죠. 제가 직접 자플래닛이나 자소설닷컴을 통해서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는 이제 편의점 회사니까 네. 제 집 주변의 편의점들도 이곳저곳 다 많이 다녀봤습니다. 뭐 오. CU도 가보고 GS도 가보고 세븐이든 미니스톱이든 다 다니면서 네. 여기는 어떤 PB 상품이 나오지? 어떤 프로모션을 하고 있지? 그리고 점주님들의 고충은 어떤 게 있는지 직접 듣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소서라든지 면접에서 내가 이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다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소스가 되어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결과 또 궁금해지는데 우리 후배님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들을 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 선배님들한테 그 도움이 되니까 취업도 힘든데 그러면 어떤 식이든지 간에 선배님을 찾아서 연락을 해보는 게 좋잖아요. 만나보는 게. 뭐 그럴 건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우리? 자, 이거 제가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모셔다가 이렇게 특강을 하면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였어요. 선배를 활용을 잘해라. 근데 이제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있는 세 분의 선배님들이 휴대폰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서 궁금해, 이제. 우리 후배님들은 이게 연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자, 선배님에게 과연 우리 조금 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후배님들은 우리 선배님을 찾아서 연락을 할 것인가? 어때요, 이준 선배님? 제 입장에서는 1번이지만 많은 후배님들은 4번 잘 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친하지 않으면은 연락하기 불편하고 왠지 짐이 되는 듯한 부담. 느낌, 네. 선배가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서 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안 할 것 같다가 제일 많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팁을 좀 후배님들한테 준다. 일단은 내가 정말 그 회사에 정말 들어가고 싶고 간절하다면 사실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공부를 많이 해온 후배가 연락 온다면 정말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말고 대신 정말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준비한 상태에서 질문을 많이 하고 선배님께 연락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네. 아는 게 없어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야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질문이 더 없는 것처럼 네.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면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그래야 선배님 그러면 입장에서 이준 선배님은 그 후배가 공부 안 하면 혼내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좀 혼내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 있으면 너가 좀 더 찾아보고 네. 더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지학 선배님이 이제 이렇게 두 개 다 뭐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 그러면 후배들한테 좀 찾아오라고 이렇게 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준다면. 그냥 그 여러분들이 부담감 느끼지 말고 후배님들이 아예 생면부지인 후배님들이어도 저희가 뭐 그것을 막 어색해 한다거나 이렇게 거부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용환 선배님은 만약에 지금 오늘 방송 끝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후배가 연락이 온다. 밥을 사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정보를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뭐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반가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그 교수님을 통해서 연락이 온 후배가 있었는데 거의 1시간 정도 통화해 줬어요. 그냥 그 밤이었는데 만나진 못했지만. 예, 그냥 교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서 네. 누구누구인데 뭐 궁금한 게 많은데 좀 통화 가능하시냐 해서 언제 시간 통화하자 해서 제가 퇴근하고 1시간 정도를 그 친구랑 통화했는데 기분은 되게 뿌듯했어요. 뿌듯했어요. 예. 그 막 되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싶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그런 얘기들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좀 연락 좀 달라.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이준 선배님 혼내킬 거라고 막 그러면. 저도 연락 주면 자, 최대한. 우리 후배님들 우선 결과 좀 보고 과연 선배님에게 연락을 할 것인 거에 대해서 뭐 되게 안 할 거다라고 오늘 예측을 하셨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후배님 박수. 이야, 확실히 우리 후배님도 훌륭해요.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준비한 이유가, 현실이 좀 그렇다. 근데 우리 선배님들 다 말씀드리셨지만, 뭐, 부담되는 거 맞죠? 그렇잖아요. 부담되는 거 맞고, 이준 선배님도 사실은 어떻게든지 오게끔 이런 어떤 얘기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취업 지도를 하면서 강조하는 바는, 맛있는 거 나중에 취업했다. 그럼 크게 한번 쏴요. 그잖아요? 그럼 되지 뭐.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안 하는 것보다 그래서 취업 못 하는 것보다는 혹시 그런 습관을 그 취업 시장에 들어가서 하면 좀 늦고 안 하던 거를 하려고 하니 어색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하라는 거죠. 지금부터 뭐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선배님들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맞죠? 우리 선배님들한테 꼭 또 연락하라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격려 박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뭐 솔직히 자기 분석이 가장 힘들다는 얘기도 했었고 우리 후배님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 멋진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동기유발 얘기도 했었고 뭐 이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선배님들한테 연락을 해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키워드 이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 얘기 들었으면 바로 답 맞출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터크랑 관련된 퀴즈 내주시죠. 자, 오늘 진행했던 미래 대화의 핵심 키워드가 아닌 것은 뭐 동기유발, 자기분석, 스펙 쌓기, 선배 활용. 자, 너무 쉽죠? 네. 자, 요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우리 후배님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바로 정답 주시죠? 우리 이준 선배님이 이거에 절대 매몰리지 마라.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라. 이랬었으니까. 자, 우리 선배님들도 굉장히 계시지만 제가 기억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막 각 취업한 이런 선배님들과의 어떤 미래 대화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되게 성공한 이런 어떤 우리 선배님들과의 대화 그런 미래 대화도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아직은 그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퀴즈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퀴즈 우리 후배님들 한번 잠깐 보시죠. 자, 다음 중 충남대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현재 충남대학교 총장님이시죠? 이진숙 총장님. 그리고 현재 대전시장님인 허태정 시장님. 그 다음에 이제 신승훈 가수님. 요즘 예능에서 아주 날리고 있는 박세리 골프선수. 자, 이 중에서 충남대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은 박세리 선수는 숙명여대 출신입니다. 자, 유성초등학교 나오고 유성 어떤 고향인데 학교는 아닌 거고요. 우리 충남대학교 현재 이진숙 총장님은 건축공학과 7, 8학번으로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국립대학교의 최초 여성
총장님이세요. 우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립대학교에서 아주 너무 훌륭하시고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우리 후배님들도 이제 나중에 이런 모습 보여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분은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신데, 우리 철학과, 네, 철학과 8학번이시고, 뭐 얼굴도 잘생기셨지만, 우리 시정도 아주, 외모에 걸맞게 잘 하고 계신데,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런 어떤 그 멋진 선배님 모습 이제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무려 5억 원이라고 하는 장학금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CNU 아너 스칼러십의 1호 분이었는데, 우리 경영학과 84학번 김정규 회장님께서 창업한 회사 이름은 금호타이어, 타이어뱅크, 골프존, 넥슨 이렇게 됐어요. 예, 이 중에서 우리 김정규 회장님이 창업한 회사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예, 정답 타이어뱅크입니다. 타이어뱅크, 우리가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고 하다 보면 가장 눈에 잘 띄는 타이어샵이 바로 타이어뱅크인데, 몇 년 전에는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그 KBO 후원을 타이어뱅크가 했었죠. 아주 진짜 입지적인 그런 분이신데, 뭐, 우리 창업, 아까 우리 이준 선배님 창업에 관심 좀 있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김정규 회장님처럼 되면 후원도 팍팍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다 끝났고요. 저희들은 오늘 방송한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 후배님들의 평가를 받는 이런 코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긴장들 하시고, 자, 오늘 첫 번째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후배님들의 가슴을 뛰게 해서 멋진 어떤 유익하고 즐거운 대학생활, 그런 다음에 멋진 인생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요런 그게 이제 목적인데, 과연 그런 차원에서 동기유발에 좀 효과가 있었는가라는 어떤 평가예요. 자, 오늘 선배님들과의 미래 대화가 우리 후배님들의 가슴을 뛰는 동기유발 효과가 있었습니까? 뭐, 역시 냉정해. 그쵸? 네, 5점, 4점 이렇게 돼 있고, 이 정도면 꽤 높죠? 아주 이제 후하게 줬다는 거를 가정해도, 해도 아주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알아듣고, 마지막 설문 주시죠. 오늘 프로그램, 오늘 미래대화에 대한 만족도예요. 그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들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해서 우리 CNU 학생들이 어떤 유익하고 즐거운 대학생활, 그리고 거기서 더 멋진 생활로, 그러니까 멋진 인생으로 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평가를 받는 거니까, 자, 결과 바로 주시죠. 아우,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지혁 선배님부터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우선 이렇게 저희 후배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은 진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당장 나가서 부딪히고 직접 경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준 선배님. 네, 저도 선배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후배님들과 이렇게 많은 소통을 이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아서 내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진영아 선배님. 네, 저도 후배님들과 오늘 소통을 하면서 제 과거 모습도 떠오르고 해서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을 받게 돼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대화를 했는데요. 아마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의 어떤 태도나 이런 거 변화하기를 바라는데,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태어났습니다. 자,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기 분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선배와의 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락해 주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선배님들한테 또는 다른 선배님들한테 꼭 연락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바는 자, 머지않아 여러분이 멋진 선배로서 우리 미래대와 스튜디오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